이 영상 올릴 때쯤 겨울이라 추운데 온도계가 얼마나 내려갈 수 있을까? 나는 특정 지역이나 지구의 기후만 말하는 게 아니야. 하지만 절대적으로 우주에서 넘을 수 없는 최소값이 있을까? 우리가 무한히 차가운 쪽으로 간다면 가장 중요한 건 물질을 그렇게 차갑게 만들면 어떻게 될까? 모자와 장갑을 꺼내세요. 오늘 우리는 갈 수 있는 한 가장 차가운 곳까지 온도계 아래로 내려가며 직접 손끝으로 닿으려고 시도할 거예요. 우리가 절대 영도라고 부르는 것, 섭씨로 정확히 영하 273.15도인 온도입니다. 온도 기준을 맞춘 켈빈 척도를 쓰면 0켈빈이 됩니다. 절대 영도와 우리 사이의 온도 차이가 겨우 300도 정도밖에 안 된다는 사실은 생각해보면 꽤 놀라운 일입니다. 이 방의 온도는 라이터 불꽃의 온도인 약 900도보다 절대 영도에서 더 가까운 셈입니다. 하지만 곧 이 가까움이 착각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려가면서 그 이상한 경계에 가까워질수록 모든 것이 극도로 이상해질 것입니다. 공기가 액체, 이어 고체로 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초유체가 벽을 타고 오르고 전류가 계속 흐르는 것도 경험할 겁니다. 물질이 파동으로 변하고 빛도 멈추는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험을 떠날 곳에서는 물질이 단순히 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미친 행동을 보이게 될 테니까요. 완전히 새로운 상태를 만들어 정체성이 바뀝니다. 차가운 지옥으로 떠나기 위해 우리는 영도 도시부터 온도계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 온도는 대기압에서 담수가 고체로 변하는 시점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에게는 평범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온도는 두세 개의 경계입니다. 하나는 액체 상태로 물 분자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서로 미끄러지며 마치 움직이는 군중처럼 함께 재배열되는 세계이고, 다른 하나는 물 분자들의 춤이 멈춘 세계입니다. 멈추기 위해서죠. 우리가 얼음이라 부르는 결정체의 형태로요. 그리고 이미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액체는 고체가 되면 수축하지만 물은 오히려 팽창하기 때문입니다. 얼음은 액체 상태의 물보다 밀도가 낮습니다. 왜냐하면 원자 수준에서 물이 얼 때 형성되는 육각형 결정 구조는 액체 상태에서 무질서하게 있던 물 분자들이 차지하던 공간보다 더 많은 공간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얼음이 물에 뜰 수 있고, 이 작은 차이가 정말로 흥미로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얼음이 물보다 밀도가 높았다면 가라앉았을 것입니다. 겨울에 호수나 바다 표면이 얼면 어떻게 될까요? 얼음은 아래의 물을 차가워지는 것으로부터 보호하는 덮개를 형성하지 않고 바닥으로 가라앉아 계속해서 쌓이게 될 것입니다. 결국에는 가장 추운 위도에서 광대한 수역이 완전히 얼어붙게 될 것입니다. 다행히도 바다에서 살아가는 생명체들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영하 1.8도씨에서 북극과 남극 해양 표면에 처음으로 얼음 결정이 형성될 때 그것들은 가라앉지 않고 서로 뭉쳐져 첫 번째 해빙층을 이룹니다. 두 번째 이상한 점입니다. 기온이 계속 떨어지면서 눈송이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영하 20도씨부터는 2에서 4도씨마다 새로운 종류의 얼음 결정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눈 위를 걸을 때 나는 소리가 달라지며 눈이 뽀드득거리는 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이 소리는 공기가 너무 차갑고 건조해 눈 결정들이 마찰해도 더 이상 녹지 않아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런 온도에서 바깥 세상이 익숙해 보여도 이미 무언가가 돌이킬 수 없이 변했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조용히 적응하며 물러섭니다. 식물은 수액 흐름이 느려지고 동물은 피가 걸쭉해지며 많은 종은 생존을 위해 땅에 숨거나 휴면에 들어갑니다. 대사 속도를 늦추거나 세포 구성을 변화시키면서요. 왜냐하면 영하 20도 이하가 되면 세포 안에 있는 물이 얼기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얼음 결정이 생기면 부피가 커져 세포벽을 파괴하고 세포를 터뜨릴 수 있습니다.
털없는 포유류가 그런 온도에서 어떻게 될까요? 살을 애는 듯한 추위가 피부의 감지기를 자극해서 뇌에 경고를 보내 불꽃 없는 화상 같은 통증을 느끼게 합니다. 영하 25도 이하로 내려가면 미세한 물질이 계속 수축하는 가운데 놀라운 엠펜바 효과가 나타납니다. 뜨거운 물이 차가운 물보다 빨리 언다는 이상한 효과입니다. 이 덕분에 끓는 물을 공중에 던지면 멋진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영하 40도부터는 너무 추워서 침을 뱉으면 땅에 닿기도 전에 얼어버립니다. 영하 60도를 넘어서면 더 심해집니다. 북극의 겨울을 견딜 수 있는 곤충들조차도 글리세롤과 당알코올이 풍부한 조직 덕분에 얼지 않고 살아남지만 이들도 결국 추위로 인해 죽기 시작합니다. 이 온도에서는 대부분 강철이 쉽게 부서집니다. 영하 70도 이하가 되면 얼어붙은 호수나 바위 틈에서 발견되는 극지 시아노박테리아들도 마찬가지로 휴면 상태에 들어갑니다. 이 지점부터는 크라이오 프로텍터를 가지고 이런 환경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생명체조차도 더 이상 제대로 생존할 수 없습니다. 더 낮은 온도에서도 박테리아, 고세균, 씨앗들은 아직 완전히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생명은 이제 새로운 숨결을 기다리는 작은 불씨입니다. 그리고 온도가 더 떨어지면 일부 기체도 응축되기 시작합니다. 영하 78.5도에서는 이산화탄소가 고체로 변해 액체 상태를 거치지 않고 바로 얼음이 되는데 이것을 드라이아이스라고 부릅니다. 드라이아이스는 승화, 즉 온도가 영하 78.5도 이상으로 올라가면 바로 기체로 돌아가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빠르게 냉동시키거나 겨울철에 극지방의 온도가 몇 달 동안 떨어질 때 안개 효과를 내는데 널리 사용됩니다. 이산화탄소의 어는점 2에서는 화성대기의 95%가 이산화탄소입니다. 이산화탄소가 은결의 지면에 쌓입니다. 이렇게 해서 거대한 계절성 극관이 형성되는데 극지방의 겨울이 절정에 달할 때 이 극관의 거의 3분의 1은 이산화탄소 얼음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들이 다시 햇빛을 받게 되고 여름이 되어 온도가 올라가면 쌓여있던 이산화탄소가 승화되어 다시 기체 상태로 돌아갑니다. 이 현상은 남극에서도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데 우리 지구 표면에서 기록된 가장 낮은 온도가 영하 89.2도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인간이 아무 장비 없이 하얀 대륙의 최저 기온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냐고 묻는다면 답은 정말 끔찍합니다. 얇은 옷을 입으면 바람이 없어도 몇 분 만에 의식을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하 100도 이하로 내려가면 여러분을 둘러싼 거의 모든 고체 물질이 그것이 생물학적이든 금속이든 플라스틱이든 쉽게 부서질 수 있게 됩니다. 추위로 결합력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온도계가 계속 떨어질수록 기체들이 차례로 응축되어 떨어집니다. 영하 108도에는 크세논, 영하 153.3도에는 크립톤이 액화됩니다. 이제 크립톤이 응축되고 영하 161.5도에는 메탄도 응축됩니다. 사실 토성의 매혹적인 위성인 타이탄 표면에는 영하 180도에서 영하 182.9도 사이의 온도에서 거대한 호수들이 존재합니다. 산소는 액체 상태로 변하면서 거의 유령 같은 옅은 파란색의 이상한 색을 띠게 됩니다. 매우 반응성이 높고 자기적인 이 이상한 액체는 자석에 달라붙는데 이 영상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영하 185.8도 에선 아르곤, 영하 188.1도 에선 플로르가 응축됩니다. 지구 대기 중 가장 풍부한 원소가 결국 땅에 내려앉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영하 195.8도까지 내려가야 비로소 공기의 주성분인 질소도 액체 상태로 변하게 됩니다. 이것은 꽃이 피 유리보다 더 잘 부서질 정도로 얼어붙는 꽃을 담그는 등 다소 화려한 실험을 하는데 매우 유용합니다. 진지하게 말하면 액체 질소 욕조는 전 세계적으로 기기나 재료의 냉각과 보관에 사용됩니다. 영하 100도 이하의 영역은 난자, 정자, 폐하, 때로는 전체 시신까지 보존하기 위해 주로 선택되는 극좋은 보존 분야입니다. 먼 미래에 다시 깨어날 수 있다는 희망 때문입니다.
영하 205도에 도달하면 천왕성 평균 표면 온도보다 더 낮아집니다. 해왕성보다 220도, 명왕성보다 230도 더 낮은 온도입니다. 한편 많은 원소들이 기체에서 액체로 변한 뒤 결정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영하 210도, 즉 액체 상태보다 겨우 15도 더 낮은 온도에서 질소는 고체가 됩니다. 영하 218.8도에서는 산소가 자신의 응고점에 도달해 결정화됩니다. 영하 240도에서는 희귀 기체들도 결국 굴복합니다. 너는 영하 246도에서 액체가 되고 우주에서 가장 가벼운 수소 원자도 결국 혹독한 추위에 굴복해 영하 252.9도에서 액체 상태를 받아들입니다. 이 단계에서 대기압 상태에서는 이름을 따온 그 원소를 제외하고는 기체 상태로 남아있을 수 있는 원소가 없습니다. 태양에서 처음으로 관측된 헬륨은 여전히 액화되기를 거부합니다. 이 완고한 원소는 영하 268.9도까지 기체 상태로 계속 춤을 추다가 그 온도에서 마침내 액체가 됩니다. 그 온도는 새로운 세계의 경계에 있습니다. 영하 270도를 넘으면 0.1도 차이도 뇌를 자극하는 영역에 들어섭니다. 그곳에서는 우리가 몰랐던 물질 특성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영구운동의 환상, 완벽한 에너지 저장, 양자 부상, 심지어 초유동성 같은 놀라운 현상들이 영하 271도, 즉 절대 영도에서 불과 2.15도 떨어진 곳에서 나타납니다. 액체 헬륨은 갑자기 모든 점성을 잃고 이 세상의 유일한 상태인 초유동체로 변합니다. 액체 헬륨이 세라믹 용기에 담겨 있으면 바닥을 통해 원자 사이를 흐르며 물질을 통과해 밖으로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만약 그 용기가 유리로 되어 있다면 비정형 원자 배열이 헬륨이 통과하는 것을 막습니다. 이것은 모색관 현상으로 가장자리를 따라 위로 빠져나갑니다. 이 매혹적인 영상에서 볼 수 있듯이 초유체 상태의 헬륨 액체는 점성마저도 0입니다. 그래서 용기 안에서 움직임을 주면 영원히 멈추지 않고 계속 회전하게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실험을 영하 171도 이하로 유지하면 계속된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용기가 슈퍼글루로 만들어졌든 유리로 만들어졌든 벨크로로 만들어졌든 상관없기 때문입니다. 이 온도에서는 액체 헬륨이 알려진 우주의 어떤 물질과도 심지어 자기 자신과도 마찰이 전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온도에서 여러분의 뇌를 달아오르게 할 수 있는 궁극적인 특성은 액체 헬륨이 열도 즉각적으로 전달한다는 점입니다. 마치 혼합물의 모든 원자가 다른 원자들의 움직임을 다 아는 것처럼요. 그리고 열이 계속 사라질수록 경이로움은 점점 더 커지며 항상 새로운 현상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자연의 법칙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영하 170도 이하의 영역부터는 양자적 현상이 지배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 됩니다. 바로 이 온도 영역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알게 됩니다. 어떤 물질들은 전기장에 노출되면 놀라운 현상을 보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물질들은 전자들이 아무런 저항 없이 통과하도록 만들어 초전도체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온도에서는 가장 잘 통전되는 순수한 금속조차도 전류가 흐를 때 약간의 저항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전자기기가 작동할 때 열이 나는 이유입니다. 이것은 전선을 따라 빠르게 이동하는 전자들이 항상 불순물의 존재, 재료 구조의 미세한 결함, 그리고 원자 자체의 진동 등에 의해 약간씩 방해를 받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극좋은 환경에서는 평소에는 무질서하게 움직이던 전자들이 더 이상 혼자가 아니게 되고 짝을 이루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전자들은 하나의 통합된 파동처럼 움직이게 되어 금속의 결정 격자를 저항 없이 미끄러지듯 통과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무한한 전기 전도라는 이상한 현상을 처음 발견한 것은 20세기 초였습니다. 그리고 75년 동안 이 현상은 일부 금속과 금속 합금에서만, 항상 영하 140도 이하의 온도에서만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1986년 이후로 우리는 일부 세라믹 산화물에서 이 물질의 놀라운 특성을 끌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들은 영하 135도, 심지어는 거의 영하 20도와 같은 열대 지방의 온도에서도 전류가 저항 없이 흐르도록 합니다. 우리 대기압보다 수백만 배나 더 높은 압력에서. 이것이 여러분 일상과 다소 멀고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놀라운 성질의 발견이 간접적으로 매우 강력한 전자석을 개발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금속의 저항이 없어지면서 액체 헬륨으로 냉각된 큰 코일에 강한 전류를 흐르게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닫힌 회로를 임시 자석으로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너무 강력해서 MRI를 통해 사물의 내부를 볼 수 있는 등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초전도 현상의 발견은 또 다른 환상적인 현상인 자기 부상도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 현상은 고전 세계와 양자 세계의 경계에 있는 매혹적인 현상으로 극도로 냉각된 물질이 마치 마법처럼 떠오르게 됩니다. 자석 위에 떠 있습니다. 오늘날엔 특별한 합금으로 영하 181도 같은 비교적 높은 온도에서도 이 현상이 관찰됩니다. 초전도체가 자기장에 놓이면 표면에 완벽한 전류가 생성되어 그 주위에 일종의 반자기성 거품을 만듭니다. 아래 자석과 반대되는 자기장이 형성되며 이것만으로도 이미 이상한 현상입니다. 하지만 이 물질은 고정돼 있으면서도 미끄러질 수 있다는 점이 더 이상합니다. 이 물질의 각도를 조절하거나 반대로 돌릴 수도 있습니다. 이 온도에서 초전도체와 자석 사이에 보이지 않는 자기장선이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0.1 켈빈 혹은 섭씨 마이너스 273점 연고도까지 접근하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몰랐던 새로운 물질 상태를 발견했습니다. 입자의 개별성이 사라지고 하나의 파동 구름, 즉 응축체로 변하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극저온에서 양자역학이 보여주는 가장 매혹적인 현상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이국적인 물질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입자가 동일한 에너지 준위를 가질 수 있는, 즉 보손이라고 불리는 입자들을 분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입자들을 수백만 분의 1 켈빈의 매우 낮은 온도로 냉각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이 입자들이 자유롭게 움직이지만 온도가 떨어질수록 점점 느려지고 이들이 존재할 확률이 있는 구름의 크기가 점점 커지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 입자들이 느려질수록 그에 따라 연관된 파동 함수가 더 길어집니다. 그리고 이 입자들이 가능한 가장 낮은 양자 에너지 상태에 도달하고 그들의 파동의 크기가 두 원자를 분리하는 평균 거리보다 더 커지게 되면, 그러면 거의 즉시 보스-아인슈타인 응축이라고 불리는 응축체가 형성되는데, 이 안에서는 이전에 존재하던 수천, 때로는 수백만 개의 입자들이 각자의 파동 함수를 합쳐서 집단적으로 동일한 양자 상태, 동일한 에너지 준위를 가지며 함께 하나의 거대하고 독특한 파동 함수를 형성하게 됩니다. 응축체를 형성한 모든 입자는 이제 개별 정체성을 잃습니다. 이 입자들은 일종의 중첩과 동기화를 이루었기 때문에 이제 서로를 구별하는 것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제 이 입자들은 집단적으로만 일관되게 행동합니다. 이 주제는 길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그들의 파동이 펼쳐지고 있으니까요. 이 보스-아인슈타인 응축체는 1995년에 처음으로 만들 수 있게 되기 75년 전에 이미 존재가 예측되었는데, 이들은 단순히 이상한 것만은 아닙니다. 이들은 매우 아름답고 연약합니다. 이들은 외부 세계의 자기장 보호와 극도의 진공 상태에서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 원소들이 더 따뜻한 환경과 조금이라도 상호작용하면 결합이 깨져 기체 상태로 돌아갑니다. 더 이상할 수도 있겠네요. 이미 충분히 이상했죠. 이 응축체들은 빛을 느리게 하거나 멈출 수 있습니다. 네, 빛을 멈출 수 있습니다.
사실 빛을 조금 느리게 하는 건 그리 특별하지 않습니다. 빛은 진공에서는 초당 약 30만 킬로미터지만 속도가 22만 5천 킬로미터로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물에선 19만 7천 유리와 다이아몬드에선 12만 4천 킬로미터입니다. 응축체에서는 어떨까요? 1990년대 말에는 빛의 속도를 여객기보다 느리게, 그리고 고디오 자동차보다도 느리게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에는 빛을 거의 완전히 멈추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이 놀라운 성과는 오늘날 양자 컴퓨터 개발을 위해 아주 작은 규모에서 정보를 저장하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는 연구의 일환입니다. 또한 매우 특이한 페르미온 응축체는 보스-아인슈타인 응축체보다 5배 낮은 온도에서만 생성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머리카락을 지키기 위해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들이 중성자별 내부나 우주의 다른 이국적인 천체들과 공유하는 공통점들은 우리에게 우주의 근본 법칙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저는 우주의 가장 지친 빛, 식어가는 그 빛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138억 년에 걸친 우주 팽창을 통해 우리에게 도달한 이 빛은 섭씨 영하 270.4도에 불과한 온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부메랑 성운에서 오는 빛과 마찬가지인데 그곳에 측정된 온도는 영하 272.15도입니다. 사실 우리가 우주에서 발견한 가장 차가운 장소들조차도 우주에서 가장 차가운 곳에 비하면 훨씬 더 따뜻합니다. 알려진 이것은 지구에 있는 우리의 실험실에서 만들어졌으며 소수의 원자 집단이 정교하게 조정된 레이저 빔 시스템을 이용해 냉각되었습니다. 이 레이저 빔의 정교한 충돌을 통해 에너지를 빼앗을 수 있습니다. 기록적인 온도까지 내려가서 절대 영도위 몇백만 분의 1, 몇십억 분의 1도 되는 온도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시겠지만 정말 매우 차갑습니다. 이 값은 절대 영도에 매우 가까워 거의 도달할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영도와 몇 피코켈빈 차이도 여전히 큰 온도 차이입니다. 이유를 이해하려면 원자 수준에서 온도란 움직임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질을 냉각시키는 것은 그것의 움직임을 느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7도씨의 공기에서 산소 분자들이 평균 시속 약 1800km로 움직인다는 것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영하 40도에서는 같은 공기 분자들이 평균 시속 약 1500km로밖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물론 단 한 입방 센티미터의 공기 안에 들어있는 약 100억 곱하기 10억 개의 분자 각각의 속도를 정확히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모든 분자는 끊임없이 충돌하며 어떤 것은 거의 정지 상태이고 어떤 것은 평균보다 훨씬 빠르게 움직입니다. 사실 이 분자들이 집단적으로는 어떤 특정한 방향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아주 짧은 거리에서만 자신의 속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다른 분자와 마주치게 되는 것이죠. 누구도 자신의 거실에서 마치 마법처럼 폭풍이 갑자기 일어나는 것을 본 적이 없다는 거죠. 여기서 기억할 점은 온도란 물체를 이루는 원자들의 평균 운동 정도를 측정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운동이 클수록 원자들의 움직임이 더 빨라지고 따라서 온도도 더 높아집니다. 즉, 온도가 높을수록 더 활발히 움직이고 낮을수록 움직임이 적다는 뜻입니다. 절대 영도는 원자와 그 구성 요소들이 완전히 진동을 멈추는 순간을 의미합니다. 이 지점은 더 이상 어떤 열적 움직임도 어떤 운동도 없는 상태이며 그렇기 때문에 절대 영도는 정의상 결코 넘을 수 없는 한계입니다. 이 온도에 도달하면 차가운 지옥으로의 하강이 멈춥니다. 이것은 완벽한 정지, 완전한 동결 상태로 움직이지 않는 것보다 더 적게 움직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끝까지 아껴둔 마지막 기이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절대 영도에서입니다. 모든 빛이 사라집니다. 모든 온도의 물체가 주로 적외선 형태로 전자기 복사를 방출하기 때문입니다. 물체가 뜨거울수록 더 많이 복사하고 차가울수록 그 복사의 세기가 약해지고
더 긴 파장 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런데 절대 영도에서는 열적 운동이 완전히 멈추기 때문에 물질은 완벽한 어둠 속에 잠기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론상 그렇다는 것이고, 실제로는 극도로 작은 세계에서 열역학 법칙이 물질이 완전히 정지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 한계에 이르면 항상 아주 미세한 양의 열, 마지막으로 남은 최소한의 숨결, 그리고 우리가 0점 에너지라고 부르는 잔여 양자 진동이 남아있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0점 에너지 때문에 절대 영도보다 몇십억 분의 1도 높은 온도에서도 이미 우주의 다른 원소들이 오래전에 얼어붙었지만 헬륨만은 아직 액체 상태입니다. 이 원자들의 잔여 운동이 서로 결합하는 것을 막기 때문에 헬륨은 알려진 우주에서 압력을 가하지 않는 한 고체로 만들 수 없는 유일한 원소입니다. 이런 점에서 절대 영도는 도달하거나 넘을 수 없는 경계입니다. 가까이 갈 수 있지만 닿을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까지 불씨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곳에 도달해도 아마 무우에서 솟아오르는 움직임을 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입자들 사이에 존재하는 진공, 그리고 그들이 놓여있는 시공간은 결코 휴식을 모릅니다. 실험실에서 진공의 거동을 연구해보면 때때로 진공이 요동치고 양자장이 그 안에서 진동하며 입자들이 나타났다 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주엔 완전한 휴식이 없고 열이 없는 곳조차 침묵이 무언가로 채워집니다. 그곳이 소리의 공허만 있는 유일한 곳은 아닙니다. 여러분을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어 물질의 비밀을 밝히려 합니다. 온도의 사다리를 타고 무한히 뜨거운 곳까지 올라가면 이쪽에서 또 다른 영상을 찾을 수 있습니다.